일단 그런 상태고,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월요일 반이고 이번에 한 학기를 화요일 날 스타트를 해서 우리는 지금 13주차 마지막 날 13주차 월요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종강은 현재 6월 29일, 그러니까 한 달 뒤죠. 말 그대로 월 완전 초와 완전 말 사이잖아요. 한 달의 기간이 지금 남아있고 그게 추가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 기한 마감은 17주차 금요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대충 날짜로 치면 27일인가 그럴 겁니다. 일요일이 29일이니까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월요일 반이니까 주차상으로 16주차 월요일 날 제가 합법적으로 보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도 봐드리고 다음 주 14주차, 다다음 주 15주차, 그 다음에 다다다음 주 16주차에도 일단 월요일은 출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봐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희망한다라면 제가 이제 목요일에도 오전반 우리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2호학번 친구들, 파이썬으로 그 친구들도 지금 게임 만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17주차 목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 마감 하루 전이 됩니다. 그때 아침에 살짝 와가지고 마무리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뭐 늘 그래왔듯 여러분이 언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 제가 바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자유롭게 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슬프게도 2학년이니까 오늘 살짝 마지막 진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 내용 살짝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를 들고 왔는데,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도 동작한다고 와 같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이번에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직접 도입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스킬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확인해 보면서 겸사겸사 우리가 지금 자바로 한 학기 동안 수업 진행하는데 마지막으로 챙겨볼 만한 것들, 이슈 하나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작년에 구경해 본 적이 있는 이슈를 자바 동네에 한 번 더 끌어와서 한 소끔 더 끓인 다음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그거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여유 시간에 여러분 프로젝트 도와드리는 걸로 일단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13주차 자리에 올려둔 거 3개가 있는데, 이제 .pdf 파일은 슬라이드고 .zip 파일, 압축 파일 2개, 걔네 둘 다 제가 미리 자바 프로젝트 익스포트 해둔 친구들이에요. 근데 루트 버전 1.11은 굳이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13주차 예시 압축 파일 안에 동봉돼 있으니까 그 루트 어쩌고는 나중에 여러분이 노트북 바꿨다 할 때, 딱 루트 프로젝트만 임포트하고 싶다 할 때 그때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 2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렁설렁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형식값이라는 그럴싸한 짧은 제목으로 한 바퀴를 둘러보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쭉 하려고 하고 있고,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우리 수업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상속관계의 얘기, 어떤 형식과 어떤 형식 사이에, 형식들 사이의 관계들 중에 하나인 상속관계의 얘기에 우리 작년에 파이썬 수업에서 구경해 본 적이 있는 요 형식값, 그 타입 괄호 민증을 까본다, 그게 생각난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걔랑 관련한 얘기를 더해서 한 번 더 돌려놓고 프로젝트 하러, 재밌는 거 하러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오늘 내용은 대부분 우리에게 복습에 가깝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구경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지금 머리에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렬한, 심지어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던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제공하는 최신 기술들을 납득을 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이런 걸 만약에 미리 준비해 놨다면 당연히 이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납득을 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걸어 나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물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1년 반 내용들 중에 전부 다 대부분을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대충 들어본 적 있는 자가 된 입장이니까, 당신들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사람, 아마도 그때 예를 들면 뭐 27학번 친구들이랑 또 아웅다웅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와서 당시 들었던 내용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시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600명 독방 뭐 800명 1000명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치 신입생인 것처럼 한 번 더 물어본다라든가 하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백업을 하실 수가 있는 입장이니까 너무 마음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즐겨보고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루트 라이브러리의 그 뷰포트라는 친구 사용 방법 한 가지를 추가로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3주차 예시로 익스포트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종의 카메라 기능이 저 뷰포트인가 뭔가 하는 데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뷰포트 안에 있는 카메라를 어디다가 위치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 전체 게임 속 세상에 지금은 이 부분을 보여주겠어. 지금은 예를 들면 꼬린 지점 근처를 보여주겠어. 지금은 내 캐릭터 근처를 보여주겠어와 같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 주변을 취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내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화면상의 내 캐릭터는 우리가 정확히 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3픽셀 갔다. 그러면 카메라도 정확히 동등한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3픽셀 가도록 코드를 짠다라면 화면상의 내 캐릭터는 정지해 있게 됩니다. 분명히 내 캐릭터만 움직이고 있음에도 카메라랑 내 캐릭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동등하게 움직이면서 대신에 그 내 캐릭터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뭐 여러분 뭐 지하철 탈 때라든가 지하철은 앞으로 가지만 우리의 풍경은 뒤로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매우 간편하게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할 거고, 자 얘는 당연히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최종 버전 뭐 간단히 뭐 떨어지는 거 피하는 그 정도로 간단히 만들고 총광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 뷰포트를 아예 신경 쓰지 말고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도 아닌 그냥 버전을 써서 XY 너비 높이 우리 파이썬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2D 좌표계를 써서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이 기왕 하는 김에 이거 지금 예를 들면 5000개도 버틸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파이썬 그 GUI 모듈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컴퓨터를 씀에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더 그럴듯하게 내가 그래픽 카드 태워가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 요 뷰포트를 도입함으로써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3D 좌표계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커 보이고 멀수록 작아 보일 겁니다. 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방법을 오늘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우리 프로젝트 초기 버전 구성을 남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도와드리는 걸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스타트를 해봅시다. 여러분 요 예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임포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루트를 또 버전업을 했어요. 이제서야 업그레이드를 지금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아마 루트가 버전이 1.9 버전 깔려 있는 친구도 있고 1.10 버전 깔려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요거를 지금 지우셔야 됩니다. 근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요 LOOT 네 글자가 보인다. 그러면 얘를 붙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닫혀 있다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날려버릴까요? 워크스페이스에서 날려버릴까요? 할 때 이거 체크박스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장부상에서는 없는 셈 쳐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 창에 바로 밑에 보이는 저 C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내 C 드라이브에는 여전히 루트 폴더가 남아있는 채로 장부상에서만 지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번에 또 루트라는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하려고 할 때 그 폴더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새로운 걸 밀어넣을 수 없어요 라고 꺼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얘를 아예 휴지통으로 보내버리고 그 워크스페이스인가 뭔가 하는 폴더에 새로운 루트 폴더를 지금 1.11 버전을 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체크한 채로 OK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부상에서도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에서도 날아가고 내 C 드라이브에서도 증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적당히 빈자리 우클릭하고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맨날 하는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그 13주차 예시점 집 골라주시면 루트 프로젝트 체크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체크박스 2개 다 잘 보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포트를 잘 했다라면 이 13주차 예시
프로젝트 여시면 프로그램.자바가 있을 거고 요거를 띄워둔 채로 컨트롤 F12를 누르면 이런 느낌의 커다란 창에 파란색 네모 하나가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키 바인드는 2개를 해뒀어요. 이스케이프 키랑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키는 꺼져라 하고 싶을 때 창 닫는 용도로 해놨고 오른쪽 화살표 키가 그럭저럭 재밌는 걸 해줄 거예요. 그래, 1학년 수업에서 누가 물어봐갖고 제가 학칙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우리 학교는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3분의 1 초과 결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석을 3분의 2 초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15주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4번까지는 가능해요. 5번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오프라인 출석부 있잖아요. 사이버 캠퍼스 장부상으로 내가 지금 결석 횟수가 4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뒤져봤더니 다행히도 제가 보강을 잡아서 16주 수업을 하면 분모가 15에서 16으로 빠집니다. 그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5번까지 빠져도 F를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는 겸사겸사해서 프로젝트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16주차 월요일까지 지금 저는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뭐 다른 과목들 뭐 패턴 인식이라든가 지금 듣는 것 같은데 얘네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여유 시간에 한번 우리 것도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준비됐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어떤 느낌으로 동작하냐, 일단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네모는 누르는 동안 빨강색,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름이 이게 지금 구름.png 파일, cloud.png를 제가 미리 그려왔어요. 그 다음에 걔를 반투명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구름 몸통은 75% 투과율로, 그 다음에 구름 경계선은 50% 약간 더 짙은 회색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구름들은 지금 더 크고 어떤 구름들은 더 작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큰 구름들은 요 파란 네모보다 더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연출이 됩니다. 작은 네모들은 더 뒤에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고, 따라서 뒤에 있는 애들은 좀 더 느리게 가고 앞에 있는 애들이 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그 도돌이표 같은 느낌을 마련해서 요 구름들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화면 밖으로 나갔다 판단이 되면 그 친구들의 X좌표랑 등등 다시 주사에 굴려서 오른쪽에 리스폰을 하는 식으로, 새로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집에서는 데스크탑으로 하니까 데스크탑에서는 요 구름, 반투명한 구름 100개를 다루는 게 60프레임이 그냥 쉽게 유지가 됐는데, 아쉽지만 제 태블릿은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지금 화려하게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투명은 뭐 일단 쓸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넷은 이게 안 됐었습니다. 아무튼 자바에선 당연히 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png 파일은 이 투명색을 지원하니까 여러분이 미리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작성할 때 그 색상들의 투명도를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그림으로 저장 같은 거 써서 PNG로 뽑으시면 방금 전 본 것처럼 연출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햇님은 저 뒤에 산 조금 더 앞에, 그 다음에 나무 조금 더 앞에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레임.자바를 열어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미리 시침지를 몇 개를 해뒀어요. 이런 식으로 투두 넘버 제로, 원, 투까지 지금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얘네 살짝 구경해보고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정리 슬라이드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 진도 나가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전에 살짝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클립스에 요 타스크즈라는 탭을 미리 마련해 두시면, 얘를 여시면 지금 열려 있는 자바 프로젝트들의 속속들이 어디 여기저기에 들어있는 그 투두가 붙어 있는 주석 자리를 이렇게 목록으로 우리한테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엄청 많다라면 내가 지금 들여다보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들 우클릭해서 닫아두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타스크즈 탭이 안 보인다라면 그때는 요 이클립스 윈도우 메뉴에 쇼뷰를 가보시면 거기에
타스크즈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열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는 기말고사 안 보니까요. 우리 금요일반은 기말고사 봐가지고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아무튼 가볍게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점 잡아 파일 준비해놨고 그래서 이번 게임에는 어떤 것들을 쓸 거냐 그 주사위 굴리기 한 랜덤 인스턴스 하나 담아두기 위한 난스태틱 필드 선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쉽게 고칠 수 있게 미리 적절한 값들 리터럴들 담아두고 스타트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스태틱 파이널 한 다음에 이름들 준비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룹 10개만 하고 싶다. 그럼 100을 10으로 바꾸고 실행하시면 빠르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마련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사위 굴려야 되니까 구름의 X 위치, Y 위치, Z 위치를 3D 좌표기에 쓰고 있으니까요. 걔네들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X 좌표는 지금 최소 800에 최대 1600으로 했어요. 그 말은 이제 화면 중심을 기준으로 자 이거 그래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XY축 얘기하잖아요. 그죠? XY축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다들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X축, Y축 이런 식으로 그리는 동네가 있고 보통 수학 동네가 이렇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동네에서는 보통 X축, Y축을 X는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Y는 위에서 아래로 같은 느낌으로 다룬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GUI 모듈이 그랬고 우리 루트도 2D 모드일 때는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 파일 같은 거 생각해봐도 0,0 하면 무조건 맨 왼쪽 위 엑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충 컴퓨터 동네는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들을 다룬다와 같이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유예요. X축, Y축을 올라가게 할 거냐 내려가게 할 거냐 뭐 얘네 둘이 평행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선형대수 생각해보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D로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3D 동네에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규칙을 법칙을 이게 막 표준 그런 건 아닌데 불문율을 하나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뭘 적용해놨냐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걔네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편다면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이 둘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고 있다라면 가운데 손가락은 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그런 느낌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D 모서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이 X축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Y축을 가리키도록 구성을 한다라면 일단은 우리 루트 같은 경우는 3D 동네에서는 Y축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X축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왼쪽에서 오른쪽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으로. Y축이 아래에서 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G축은 제가 있는 쪽에서 여러분으로 가는 방향이 G축이 양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린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것 같아요. 그죠? XYG를 이런 식으로 지금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모니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나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모니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고 다른 동네는 이제 Y축이 여전히 아래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G축이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제 오른손 법칙을 디팩토 표준 같은 느낌으로 누가 결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들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로 가면 더 이상 화면의 왼쪽 위점이 원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D 동네에서는 한가운데 점 예를 들면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다. 그러면 그 네모의 한가운데 점에 XYZ 좌표를 다루거나 뷰포트도 마찬가지고 대충 그렇게 다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까지 챙겨 놓은 채로 내용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구름은 오른쪽으로 800만큼 또는 800에서 1600 사이 정도로 지금 위치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원점은 한가운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를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y좌표가 0인 게 화면 한가운데니까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300 사이. 여기서의 마이너스 300은 이제 화면 아래가 됩니다. 밑에서 300, 그 다음에 위에서 300 사이가 되도록. 그래서 적당히 화면 위아래를 전체를 다 범위로 갖게끔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축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한가운데에 보이는 친구, 지금 우리의 파란색 네모가 정확히 0,0,0에서 스타트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G좌표가 양수인 구름들은 우리 파란 네모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그 다음에 G좌표가 음수인 친구들은 파란 네모보다 더 멀리 있는 걸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절반은 가까이 있고 절반은 멀리 있도록 이렇게 주사위로 굴리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든지 바꿔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게임에 맞는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전에 뭐 튜토리얼이라든가 수많은 예시들에서 본 적 있는 그 정밀하게 말하면 이너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하고 있어요.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요 게임 만드는 동안, 요 예시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우리가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일단은 슈퍼 클래스로 드로우블 오브젝트 3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를 잡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상속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포함관계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플레이어 형식 인스턴스 안에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형식 인스턴스 하나가 그냥 통째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그리기랑 관련돼 있는 수많은 난스태틱 필드 자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얘가 지금 플레이어 캐릭터로서 정상적으로 게임 안에서 활동하려면 항상 들고 다녀야 될 만한 걔한테 항상 부여해 두어야 될 만한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쓰기 위해 이 아래에 지금 적절한 필드 선언을 적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n-static 필드 선언이죠.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스테이트 값이 0이면 서 있는 거고 1이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아마도 서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움직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친구를 무슨 그림을 가지고 그릴 것이냐, 드로우를 할 것이냐를 미리 2칸짜리 배열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미리 담아 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생성자 정의를 우리가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인수 0개짜리 생성자 정의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 자바 동네에서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new 수식을 적는 거라 그랬어요. new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 그런 새로운 인스턴스의 거기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들에 어떤 값들을 담아놓고 스타트할 것이냐 를 결정을 하는 게 생성자 정의 내용을 적는 사람의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트는 얼마를 할 거냐, 처음에 이미진스는 몇 칸짜리 배열 달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들을 넣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복습이죠 지금.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플레이어 요 지금 60줄 언저리예요. 보시면 엄청 큰 주석이랑 같이 요 이미지스 어쩌고 저쩌고는 지금 우리가 잘 적어놨어요. 우리가 직접 적은 non-static field 이름입니다. 뭐 배열을 담을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2칸짜리 해갖고 2칸짜리 배열 마련해두고 0번째 칸에 뭔가 담고 1번째 칸에 뭔가 담도록 지금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너 클래스다 보니까 요 바깥쪽 클래스 형식 이름 적고 .dis 하면 현재 게임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맨날 그 이미지스, 인푸츠, 오디오스 막 그런 거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스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코프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고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스테이트는 0에 해당하는 는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적으셔도 되고 0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트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 스테이트는 그 인트 형식 값들 중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치우쳐 있지 않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값은 이 동네에선 0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스테이트는 0을 적지 않아도 알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0을 담고 스타트하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해 놓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이미지스에 대해서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거를 2칸짜리 배열로 뉴 해갖고 달아둘지 10칸짜리로 달아둘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대충 그 정도로 여러분이 납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몇 번 이전에 구경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슈퍼 괄호열고닫고를. 근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마치 메소드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슈퍼가 뭔가는 그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할 때 그 슈퍼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요 문장 하나를 메소드 호출식에 세미콜론 찍어놓은 요 문장 하나를 이제 지운 다음에 예를 들면 요 아래에다가 적는다라든가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적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반드시 슈퍼 괄호열고 닫고 슈퍼 호출식 비슷한 뭔가는 생성자정이 여는 중괄호 바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으로서 0번째 문장으로서 적어야지만 허용이 되도록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슈퍼 5글자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대충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점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툴팁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여기는 지금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생성자에 대한 마치 생성자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지금 플레이어 생성자 정의를 보고 있어요. 이 중괄호 안에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각각의 non-static field 자리에 무슨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initialize 해두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합니다. 그때 일단 아래 거는 미리 세팅하고 스타트 하면은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tate는 0 같은 것도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슈퍼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지금 이 플레이어 형식 인스턴스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의 포지션 X값, 포지션 Y값, 포지션 G값을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를 마이너스 200으로 한다든가 하면 아까보다 200픽셀만큼 왼쪽에서 파란색 네모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Y좌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Y좌표를 마이너스 200을 하면 이젠 더 아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D 모드에서는 Y축은 아래에서 위로 평소처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G축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니까 얘는 그러려니 둡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가로 반지름이랑 세로 반지름 25랑 25로 지정했으니까 이 친구는 50 곱하기 50 픽셀로 지금 보이고 있다. 대충 그렇게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진 그래. 그렇다 칩시다. 얘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2호 슈퍼 호출식인가 뭔가를 적으려면 반드시 생성자 정의 연운 중괄호 바로 앞에다가 적도록 일단은 강제가 돼 있다라는 걸 지금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몇몇 친구들이 우리 그 루트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런 데서 샘플 프레임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는 루트.게임 프레임으로 해주세요. 한 다음에 요 밑에 요 Alt U 눌러가지고 체크박스 3개 중에 가운데 걸 체크한 채로 엔터를 치세요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니쉬를 얘를 체크를 하지 않은 채로 피니쉬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메서드 정의, 업데이트 메서드 정의, 드로우 메서드 정의는 있는데 슬프게도 여기는 샘플 프레임 그 자체에 대한 생성자 정의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자동 완성을 이렇게 당해도 여기까지 당해도 얘는 여전히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위에 있는 빨간 줄 오류를 보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한다면 여기는 지금 자동으로 슈퍼 괄호 열고 닫고까지 이렇게 적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처음 봤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안 적으면 오류가 나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샘플 프레임
소속 non-static 필드 이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추가로 선언을 적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 생성자 정의 중괄호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얘의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인 프레임 인스턴스 하나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친구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new 개인 프레임 해가지고 괄호를 닫고 해서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생성자 정의를 인수 하나 받는 버전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세팅스인가 뭔가 하는 거를 받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슈퍼 어쩌고를 여러분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 얘를 안 적었다면 어쨌든 이니셜라이즈는 해야 되니까 인수 0개짜리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생성자 호출식을 적은 것처럼 슈퍼 호출식을 적은 것처럼 간주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 적었지만 스테이트는 0 세미콜론 자동으로 해주는 것처럼. 왜냐? 우리 지금 오브젝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적절한 값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강제돼 있는 동네가 자바 동네입니다. 그게 객체지향스러운 동네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인트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칸, 그 다음에 배열 하나 잡아둘 수 있는 칸에 더해서 드로우블 오브젝트 한 덩어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 드로우블 오브젝트 한 덩어리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를 여러분이 꼭 적어야 되고, 다만 혹시나 안 적는다면 저 사람이 특별히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인수 0개짜리 생성자 호출식을 쓰도록 지금 정해놓은 거다라고 간주를 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싫다라면 직접 XYZ 좌표는 이렇게, 반지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뭐 추가로 원한다면 이제 이미지스 한 다음에 점 찍고 해가지고 미리 그림도 세팅한다던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안 했다면 오류가 났었을 것이고, 여기서의 이유는 간단해요. 게임 프레임 인스턴스를 인수 0개짜리 생성자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성자 정의를 안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인수를 하나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슈퍼 괄호를 닫고 해서 그 1번째 인수를 뭘로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어서 슈퍼 호출식인가 뭔가를 적고 세미콜론 해서 얘를 생성자 정의 첫 번째 문장으로 0번째 문장으로 적어둬야지만 오류가 사라지도록 강제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니셜라이즈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안 적어놨다면 는 0 내지는 인수 0개 받은 버전 같은 것들을 호출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복습이라 치고 지금 여기서 새로 발견된 건 그래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스테이트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한다. 이미지스는 2칸짜리 배열 담고 스타트한다. 얘네 둘은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요 플레이어 소속 난스테틱 필드 자리 각각을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는 수식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 번 적으셔도 됩니다. 걔가 파이널이 안 붙어 있다면요. 그러면 처음에만 이니셜라이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슈퍼 괄호를 닫고 친구는 무조건, 그러니까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는 무조건 처음에 딱 한 번 하도록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챙겨두시면, 그래서 결국은 플레이어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준비된 채로 요 전체 플레이어 생성자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겠구나 같이 납득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작할 준비 첫 번째가 끝나요. 자, 상속관계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름과 관련해서 걔네들 소속관계, 그러니까 디라이브드 소속 이름에다가 점 찍고, 아니 미안해요, 디라이브드 형식 수식 적고 점 찍고 디라이브드 형식 소속 필드 이름 적을 수 있고 베이스 형식 소속 필드 이름도 적을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소속 관계에 이름 적을 수 있네 없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식으로 소속 관계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요 인스턴스 메모리 위 포함 관계랑 관련된 얘기를 지금 조금 더 구현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자, 요 밑에 보시면 그 튜토리얼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살짝 얘기했었던 요 드로우 G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 같고, 드로우 그다음에 인수는 하나 받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dis.image잖아요. 요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어떤 그림으로 칠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언제? 드로우가 호출당했을 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미리 2칸짜리 별 마련해 두고 현재 스테이트 번째 그림 하나를 들고 와서 자신의 난스테이트 필드 자리에 담고 그 다음에 슈퍼.드로우 G와 같이 지금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드로우를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 친구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소속 드로우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으로 지금 디듀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이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드로우 이름 적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드로우, 그냥 드로우 G 하면 당연스럽게도 얘는 지금 dis.드로우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 이름을 적은 거예요. 왜냐? 이 dis의 형식이 플레이어니까요. 근데 여기다 dis를 적지 않고 슈퍼를 적으면 슈퍼.드로우를 할 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드로우를 호출한 셈 쳐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슈퍼라는 친구가 수식이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라 물어본다면 얘는 그 지금 포함되어 있을 드로우블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튀어나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슈퍼의 형식은 말 그대로 요 플레이어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 형식이 된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는 방금 얘기했던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걔는 당연히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플레이어의 드로우가 호출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걔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형식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형식 드로우가 그 형식 소속 드로우가 여기 호출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친구는 제가 미리 마련해 둔 거고 여러분이 지정해 둔 이미지 그림을 토대로 현재 위치에 현재 크기만큼 그 그림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 한 장을 선택을 해서 걔를 화면에 지금 매 프레임마다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 드로우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된다면 플레이어 점 드로우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된다면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얘는 현재 팩트죠. 지금 여러분이 매 프레임마다 파란색 네모 맨날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가끔씩 빨간 네모로 보이고 가끔씩 다시 파란 네모로 보이고 그럽니다. 매 프레임마다 제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스테이트 값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따라서 드로우 결과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역적으로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전에도 몇 번 본 적 있는 골뱅이 오버라이드인가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을 조금 내려봅시다. 뭐 구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요거 지금 그 슈퍼 괄호 닫고 하면 얘도 지금 슈퍼 클래스가 요거니까 드로블 오브젝트 3D니까 이 친구의 새로운 X좌표, Y좌표, G좌표 주사위 굴려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고 얘는 항상 동일한 구름 그림을 이미지로 세팅해 두고 나중에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슈퍼 호출식에 그냥 그거를 처음에 세팅을 해두고 이니셜라이즈를 그렇게 해두고 넘어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별다른 추가적인 필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가 지금 들어있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친구는 맨 처음 만들 때 주사위 굴려서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보여줄 거다와 같이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위에는 이제 이너 클래스들에 대한 클래스 정의였다면 얘는 이제 드디어 요 게임 화면 자체를 어떤 데이터랑 어떤 코드를 써서 구성할 거냐입니다. 필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어는 지금 파란색 네모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친구는 별도의 이름에다가 담아갖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여러 개예요. 따라서 미리 여러 개를 담아둘 수 있을 법한 배열 형식 필드 이름으로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오늘 화제에 해당하는 뷰포트라는 친구도 하나를 만들어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직관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스럽게도 요 메인 프레임 형식 인스턴스 달리 말하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요 각각의 필드 자리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것이냐를 지정하기 위한 메인 프레임 생성자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맨 위에 있었던 랜덤을 포함해서 뉴 수식을 직접 적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그림들, 그 다음에 키 바인딩 하는 거 등등이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름.png 미리 넣어놨고 여러분 뭐 딴 걸로 바꾼다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네모는 지금은 그냥 단색 그림 하나를 1픽셀짜리 그림 하나를 만들어 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리 50 곱하기 50 픽셀짜리 .png 하나 마련해 놓고 로드 이미지 하면 이 친구 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원한 첫 번째 그림,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원한 두 번째 그림을 그때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키는 현재 2개를 마련해 놨고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메서드 종의 3개 내용물들을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랑 드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 지금 첫 반복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이 시점까지 왔다면 이미 생성자 내용물 실행했으니까 이미지스 세팅도 다 끝났고 인풋 세팅도 다 끝났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은 미리 제가 준비해둔 지금은 100개로 세팅해 놓긴 했는데 101짜리 배열 먼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폼은 써서 100번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에 각각의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99번째 자리 새로운 구름 인스턴스 하나를 담도록 해놨습니다. 얘는 지금 그 생성자 정의 안에 슈퍼 출식 안에 주사에 굴린다는 코드를 넣어놨으니까 매번 유수식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위치로 세팅되어 있는 동일한 구름 그림으로 세팅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 뿅뿅하고 이니셜라이즈 된 채로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튼 100개를 잘 담아놓고 그 다음에 뷰포트를 만들 겁니다. 자, 뷰포트는 우리 수업 말고도 다른 동네, 다른 게임 라이브러리에도 보통은 많이 있어요. 다들 씁니다. 이게 매우 전통적인 방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랑 우리랑 차이점은 우리는 뷰포트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뷰포트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친구는 뷰포트는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화면은 당연히 2D 화면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뷰포트 자체는 화면에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다. 걔는 0,0에서 가로로 창 너비만큼, 세로로 창 높이만큼, 달리 말하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써먹을 것이다. 같이 뷰포트 생성자, 아니 뷰포트에 대한 뉴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얘는 복붙으로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뷰포트 인스턴스에다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플레이어 인스턴스랑 구름 인스턴스들을 열심히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viewport.children.add 괄호 열고 닫고 호출식이 두 군데에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괄호 안에는 한쪽에는 플레이어 형식 수식이 적혀 있고 한쪽에는 구름 형식 수식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add 호출식이 전혀 오류 같은 거 내지 않고 방금 전 봤을 때 의미 관점에서 파란색 네모랑 구름들이 전부 다 우리 게임 속 세상에 3D 공간 안에 잘 들어있는 것 같이 연출이 잘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요 add 메서드 이름의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입니까? 돋보기를 가져올게요. add에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add 괄호 닫고 한 다음에 비주얼 오브젝트 하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비주얼 오브젝트는 지난 시간에 살짝 구경해 봤잖아요. 우리 root.graphics 패키지 소속 이름들 막 뭐 레이어, 뷰포트, 드로우블 오브젝트,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이 비주얼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속 관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예를 들면 비주얼 오브젝트 3D도 비주얼 오브젝트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친구고 드로우블 오브젝트도 그다음에 레이어도 등등도 결국은 타고 올라가면 전부 다 비주얼 오브젝트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슈퍼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로 삼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그런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우리 플레이어 형식 인스턴스 역시나 플레이어 형식 역시나 비주얼 오브젝트
서브 클래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도 전부 다 한 통속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add 호출식 적을 때는 여러분이 요 괄호 안에다가 원래대로라면 비주얼 오브젝트 형식 수식을 적어야 돼요. 레퍼런스 하나를 담아서 호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때 진짜 비주얼 오브젝트 형식 레퍼런스를 넣어줘도 되지만 걔를 그 비주얼 오브젝트 형식을 슈퍼 클래스로 삼는 걔의 서브 클래스 형식에 대한 레퍼런스를 넣어줘도 돼요. 그러도록 지금 설계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플레이어라는 친구 결국은 비주얼 오브젝트의 일종이다라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드런에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add를 해서 밀어놓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스트에는 append가 있었다라면 자바 동네에는 보통 add를 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0개 들어있던 게 1개 들어있고 1개 들어있던 게 이제 이 폼은 실행하면 101개가 들어있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니셜라이즈가 끝이 납니다. 자, 일단 뭐 이게 자바 동네에서는 허용되나 보다, 뭐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 그 정도까지 뉘앙스만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좀 더 내려봅시다. 여긴 이제 지금 우리 슬라이드의 이슈는 아닌데 여러분 이제 그 뷰포트인가 뭔가를 실제로 써먹는 방법 예시가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보드 입력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첫 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0번 버튼 지금 누르고 있었다라면 창 망가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을 더 이상 실행할 필요 없어요. 들어오도 할 필요 없어요. 를 의미하는 그 빡종을 하는 이 부분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캐릭터 이동과 관련한, 달리 말하면 오른쪽 화살표 키 눌렀냐에 따라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가정법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플레이어의 스테이트는 0으로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만약에 눌렀다라면 우리는 말 바꾸기를 할 거예요. 눌렀다면 1로 바꿀 겁니다. 따라서 이번 프레임에 안 눌렀다면 0인 채로 유지가 되고 눌렀다면 1이 될 거예요. 이전 프레임에 0이었냐 1이었냐는 여기선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스테이트 값을 새로 지금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스테이트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튜토리얼이라든가 자주 구경해 본 거예요. 그 3D 모드로 동작할 때는 여러분이 포지션 X 값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드로우 할 때 그 친구의 화면상의 XY 위치, 화면상의 너비 높이가 뷰포트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거예요. 아무튼 3D 공간 안에서 X좌표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언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 프레임에요. 그리고 X축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3D 공간 안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요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viewport.point of view x,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패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파일에서 그 막 글자들 있나 확인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그거를 다루실 수도 있고 안 다루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다루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다음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에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과 관련한 수업들이 있다라면 거기서 확실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포인트 오브 뷰가 말 그대로 보고 있는 점 같은 느낌이잖아요. 관찰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가 바로 그 카메라의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캐릭터가 이동하는 거랑 동등한 양만큼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열심히 이동하고 카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그 친구가 이동한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컨트롤 F11을 누르면 사실은 이 코드상으로는 플레이어의 X좌표가 열심히 달라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는 지금 마치 내 플레이어 네모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떤 곳에서도 구름 자체의 XYZ 좌표를 마이너스 얼마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같은 코드는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에 내 캐릭터랑 카메라만 지금 열심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막 상대성 이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연출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중에 막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뭐 비행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할 때도 모든 장애물들 동등한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캐릭터가 그냥 장애물 쪽으로 뛰어가도록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뭔가 좀 피지컬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게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고 싶다, 쉽게 만들고 싶다라면 요 뷰포트의 카메라 기능을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여기 주석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 카메라의 위치는 0,0,1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0,1 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3D 좌표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축, Y축, 그 다음에 화면 안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G축이 있다 치면 얘는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X, Y, G라 치면 G축으로 1만큼 더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게임 속 세상을 카메라로 바라보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G축을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서 G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여기 있다라고 본다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캐릭터는 지금 이 한가운데에 있고 처음에 그 다음에 구름들은 막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구름도 있고 뒤에 있는 구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멀리 있는 구름은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구름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0,0,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카메라의 위치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0에서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초기 위치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바꿔놓고 처음에 세팅해 놓고 스타트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처음에 200.0에서 스타트 한다는 건 내 캐릭터는 여전히 0에 있을 건데 내 캐릭터보다 오른쪽으로 200만큼 위치에 카메라가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더 앞에 있는 겁니다. 달리는 방향 기준. 따라서 내 캐릭터는 더 뒤에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더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동일한 속도로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딱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내 캐릭터 보인다. 초기 버전 일단 만들 때 장애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놓고 장애물이랑 구도가 이렇게 지금 연출이 될 거다 해서 좌표 미리 딱 잡아 놓고 카메라 위치 처음에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캐릭터랑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도록 간단하게 코드만 짜두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로 움직이면서 카메라도 같이 움직임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사용자가 결국은 보게 될 플레이어 실제 사람이 보게 될 화면을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해놨어요. 이게 아마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그 1.11에서 살짝 패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 내가 화면상으로 이 구름이 나갔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름은 3D 공간 안에 있습니다. 3D 좌표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 않냐, 보이냐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원하는 3D 좌표에 대한 화면 기준 2D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카메라 뒤에 있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널을 리턴하도록 했는데 아마 엔간하면 널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 친구가 나한테 던져준 값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구름의 X좌표가 음수냐 이 구름의 X좌표는 현재는 어떻게 잡아뒀냐 그 구름의 원점 좌표 한가운데 X좌표에 그 구름의 X반지름만큼을 더한 거예요. 따라서 그 구름의 오른쪽 면에 대한 X좌표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오른쪽 면에 대한 화면상의 X좌표가 0보다 작냐 작거나 같냐는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G축을 안 보이는 느낌으로 G축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직인 느낌으로 그린다 치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로. 그 다음에 내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구름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 맘대로 있다가 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연출되고 어느 시점엔 이제 구름이 더 이상 구름의 오른쪽 면이
지금 이 카메라로 비출 수 있는 화면상에 왼쪽 면보다 더 멀리 나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구름을 재활용하고 싶다라면 이런 느낌의 메소드 출식이랑 if 문콤보를 쓰시면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Y축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G축에 대해서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구름의 XY 좌표를 주사에 굴려서 다시 지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구름의 X좌표를 바꿀 때 그 친구를 다시 800에서 1600 사이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캐릭터의 위치가 달라졌고 카메라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신경 쓰시면 됩니다. 구름의 위치를 다시 잡을 때 우리는 화면의 오른쪽쯤에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어디에 있냐? 달리 말하면 현재 뷰포트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X좌표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카메라의 X좌표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800만큼 오른쪽 이상, 그 다음에 1600 미만의 더블 형식 값이 이 구름의 새로운 X좌표가 되게끔. 그래서 항상 카메라보다 훨씬 더 앞에, 우리가 달려가려는 방향 기준으로 훨씬 더 앞에, 훨씬 더 오른쪽에 그 구름의 새로운 X좌표가 잡히도록 그렇게만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2D를 짜듯 3D를 짜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XY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당연히 G축에 대해서도 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위 화살표 키를 누르는 동안 내 캐릭터와 카메라의 G좌표가 감소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그 캐릭터의 등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친구가 화면 안쪽으로 전진하는 것 같이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름들이, 작은 구름들이 점점 커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슉슉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재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심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뭐 그럭저럭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업데이트 내용물 구경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로우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얘는 지금 드로우, 그러니까 요 게임 프레임 점 잡아, 요 창은 지금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에 비하면 드로우 메서드 정의는 엄청 간단하게 해놨어요. 맨날 적어야 되는 드로우 시작한다, 끝낸다랑 화면 다 지우고 다시 새로 그리기 시작한다를 제외하면 메서드 출식 하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뷰포트를 그린다, G를 써서 와 같이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뷰포트 안에 플레이어도 들어있고 구름 100개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서드 출식이 곧 그 수많은 애들을 전부 다 각각의 위치에 그린다와 동치가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있는 드로우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당연하게도 얘는 플레이어.드로우도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드로우도 아닌 뷰포트.드로우가 지금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컨트롤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쉽사리 보기 어려운 뷰포트 점 자바에 있는 뷰포트 소속 드로우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로 쳐다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행렬식 같은 거 적혀 있으니까 아무튼 뷰포트를 그린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만 살짝 봅시다. 뷰포트를 그린다라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행렬 준비하고 선형 대소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뷰포트의 칠드런 뷰포트 안에는 지금 그 비주얼 오브젝트들이 지금 애드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대충 여기일 거예요. 그래요. 150줄 언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비주얼 오브젝트를 붙잡고 각각에 대해서 점 드로우를 지금 호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 G 해가지고 인수로 받은 그 G를 행렬 이렇게 입혀놓은 거를 써서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지금 뷰포트는 2D 비주얼 오브젝트랑 3D 비주얼 오브젝트 3D랑 두 개를 같이 해서 얘는 지금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면 얘는 지금 실시간으로 매 프레임마다 G좌표상으로 멀리 있는 애를 먼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를 나중에 그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이게 크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파이썬 할 때도 봤잖아요. 나중에 new rectangle 해서 만든 친구가 더 앞에 보였잖아요. 여기는 그게 G좌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G좌표가 우리가 코드를 G축으로 자주 움직이도록 코드를 짜면 매 프레임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요 3D 모드로 3D 좌표계를 쓰는 친구들은 매번 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순서대로 드로우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D인 친구들은 add 한 순서대로 드로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똑같이.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드로우가 둘 다 비주얼 오브젝트의 드로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오브젝트라 함은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X좌표랑 Y좌표를 갖는다. 그 다음에 각각의 너비랑 높이를 갖는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인스턴스, 비주얼 오브젝트 형식 인스턴스를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고 비주얼 오브젝트 친구들은 전부 다 그리기라는 걸 할 수 있다. 와 같이 지금 뭔가 메서드 정의는 아니긴 하지만 한 줄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bstract라는 친구가 살짝 적혀 있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마치 얘를 빼면 지금 메서드 정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직접 비주얼 오브젝트 그리는 방법을 여기서 문장을 써서 정의를 해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냥 이름만 도입을 해둔 겁니다. 마치 선언을 적어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메서드 선언을. 그래서 비주얼 오브젝트 소속 드로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메서드 이름입니다. non-static 메서드 이름입니다. 얘는 G 하나를 받는 친구입니다. 근데 걔는 실체는 몸통은 없는 친구입니다. 실제 드로우 하는 방법은 나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까지만 해둔 거라 보시면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뷰포트.java에서 명백히 비주얼 오브젝트 소속 드로우에 대한 메소드 주식을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드는 지금 어쩔 때는 플레이어.드로우 내용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구름.드로우 실행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뷰포트 안에 있는 각각의 칠드런들 비주얼 오브젝트 형식 인스턴스들을 적절하게 드로우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통 속으로 다루는 뷰포트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똑같은 형식만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비주얼 오브젝트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아무거나 다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드로우하는 방법이 다 달라도 돼요. 플레이어 드로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름 드로우하는 방법은 우리가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플레이어 드로우하는 방법이랑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G좌표상 순서대로 각각에 대한 드로우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면서 성공적으로 원근감을 이 진짜 원근감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반 3D 정도의 원근감을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자, 요 카메라 자체를 쓰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프레임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타이밍에 이 부분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거기다가 카메라의 XY, Z 좌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변경하도록 짤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뷰포트 점 포인트 오브 뷰 G 한 다음에 마이너스는 한 다음에 0.01 같은 식으로 잠깐 0.001로 할게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얘 지금 제가 업데이트 맨땅에다 적은 거거든요. 매 프레임마다 카메라의 G좌표를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001만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카메라가 점점 내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구름이라든가 내 캐릭터는 다 플레이어는 정지에 있지만 카메라가 걔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름도 엄청 커지다가 이제 카메라 뒤로 넘어가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제 거의 뚫고 넘어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는 우리 카메라의 G좌표가 음수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네, 저 파란 네모가 G좌표가 0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면 1000프레임 안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약 20초 안에 18초 안에 그게 가능한 거니까 제대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좌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조금 고민해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캐릭터의 지좌표, 장애물의 지좌표, 그러니까 게임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친구들의 지좌표를 다 0으로 통일시키고 카메라의 지좌표를 무조건 1로 통일시키면 그 지금 3D 공간이긴 하지만 그냥 X좌표랑 Y좌표만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짜도 100%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 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캐릭터랑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구름이라든가 그런 가니쉬들, 장식품들은 G좌표를 얼마든지 음수로 놔둔다라든가 아니면 1에 가까운 0.5라든가 그런 느낌의 양수로 만든다라든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걔네 G좌표를 너무 크게 하면 카메라 뒤로 가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간단한 트위킹만으로도 3D 모드를 써보실 수 있을 거고 얘가 또 가져가는 또 다른 장점은 얘는 Y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미적 시간의 Y축이 마음에 든다라면 이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타겟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살짝 정리 슬라이드 읊어보고 중간 쉬는 시간, 제가 쉬는 시간 갖고 프로젝트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속관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이제 생성자 호출식, 생성자 정의 내용물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아무튼 자바 동네에는 생성자 개념 들어있고 그 칸들 내지 업젝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효한 값이 담겨있지 않은 채로 read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new 수식을 적어야지만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해놨고 그 new 수식 적을 때 반드시 얘가 무슨 형식이고 이런 인수값을 토대로 각각의 non-static field 자리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스타트 해야 된다와 같이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인스턴스에는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 내지는 여기 지금 non-static field 두 개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A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B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는 자바 동네에서는 생성자 정의 중괄호 안 내용물 적는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딴 데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C++가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무튼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속관계가 들어가 있으면 여긴 지금 A랑 B 선언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네 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이론으로 돌아온 거니까 베이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 하나도 포함되어 있는 셈 치는 거고 걔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순서가 고정돼 있어요. 반드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그 베이스 형식 인스턴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먼저 하도록 그 다음에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내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슈퍼 호출식 같은 표현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었고 그거 적고 세미콜론 해서 만들어둔 문장은 반드시 생성자 정의 중괄호 안에 0번째 문장으로서 가장 위에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적는다 하더라도 이클립스가 알아서 인수 0개짜리 생성자 호출한 것처럼 호출식 적어 놓은 것처럼 컴파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인수 0개짜리 생성자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 베이스 클래스 정의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때는 오류가 나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니셜라이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업젝트의 권리니까요. 자, 그 정도로 연결해 두시면 그래요. 뭐 슈퍼 적으면 이니셜라이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까지는 납득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지금 새로 나온 건 그 슈퍼를 무조건 처음에 적도록 강제돼 있다만 새로 나왔다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짚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방금 전에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 오버라이드라는 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오버라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수업에서 오버로드라는 단어는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메소드 호출식 괄호 안 내용물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인트 받는 버전, 인트 2개 받는 버전, 더블 받는 버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둘 수가 있어요. 걔는 오버로드고 과적이란 뜻이잖아요. 오버라이드는 라이드가 뭡니까?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버라이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어쩌면 그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덮어쓰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보다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미리 3을 담아놨어요. 저 사람은 그게 중요한 숫자다라고 3을 담아놨습니다. 내가 그 꺼져 한 다음에 걷다가 5를 덮어 쓰는 거예요. 이전 거를 묵살하고 지금 거를 쓰도록 강제한다와 같은 약간의 나중에 코드 적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간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덮어쓰기는 덮어쓰기인데 이전 거를 묻어둔 채로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로드는 미리 준비를 하나 해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두는 게 오버로드라 봐주시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도 어떤 수식, 메서드 출식이 있을 땐 당연히 여러 버전들 중에 가장 적합한 하나가 그때 디덕션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방금 전에 봤던 거 생각해 보면 그 player.drawG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경해 봤어요. 그 친구는 drawable object 3d.draw 라는 친구랑 우리가 슈퍼.드로우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친구랑 많은 부분에서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일단 메서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하나 받는다. 잘은 모르겠지만 G 하나를 받는다 라는 게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 형식이 동일하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요 player.draw는 플레이어 소속이고 drawable object 3d.draw는 그거 소속인 거잖아요. 소속 관계상으로는 당연히 다른데 그거 제외하면 다른 게 동일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서드 이름 똑같고 인수가 몇 개 받냐, 인수의 형식이 뭐냐가 동일해요.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A. 소문자로 할게요. A. B 괄호 열고 C 괄호 닫고와 같이 난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다 칠 때 A의 형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B 이름 자체가 똑같고 그 다음에 C 인수 적을 수 있는 개수랑 그 형식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중에 B랑 C를 똑같이 적고 A만 다르게 적는 게 가능하다. 점 왼쪽 수식의 형식만 빼고 다른 부분을 똑같이 적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버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의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의 형식도 현재는 보이드로 지금 통일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속 관계 빼면 나머지가 거의 다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베이스 소속 메서드랑 동등한 메서드에 대한 정의를 적어뒀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외견적인 특성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클립스에선 여러분이 만약에 편하게 오버라이드인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면 그냥 지금 봐봐요. 요 클라우드에는 드로우 G가 없잖아요. 메서드 정의가. 그냥 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아무데나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바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스크롤 좀 내리시면 드로우 G를 보여줍니다. 얘 엔터 치면 알아서 저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소속 메서드 이름들 중에 내가 지금 고른 그거에 대한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을 법한 메서드 정의를 자동으로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 골뱅이도 자동으로 달아주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가 적을 수도 있을 법한 슈퍼.드로우 해서 얘는 지금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버전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인 거죠. 까지 자동 완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지금 드로우 말고도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툴팁을 살짝 더 열어보시면 어떤 것들은 비주얼 오브젝트 거, 어떤 거는 비주얼 오브젝트 3D 거,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살짝 얘기해 본 적 있죠? 그 친구 거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드로우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소속에 대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 다른 메서드 정의 중괄호는 밖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 입장에서는 맨 땅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오버라이드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가 목록을 보여줍니다. 오버라이드 가능한 메서드 목록을 보여줘요.
그 말은 자바 동네에서 밥 먹듯이 이 짓을 한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일단 생김새는 저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요 베이스 소속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나 정의를 적는 게 꼭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베이스 소속 int 형식 필드 x가 있다. derived 소속 x에 대한 선언 또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static field, static method 같은 것들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요 지금 보고 있는 요 non-static method 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두 가지 버전을 우리가 도입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특이한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여러 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방금 봤듯이 드로우블 오브젝트든 비주얼 오브젝트든 걔네들 전부 다 필드 선언들 추가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맨 땅에 컨트롤 스페이스 할 때 우리한테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 필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 이름들을 여기다 보여주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목록이 전부 다 가득가득 들어차 있어요. 아이콘이. 이게 전부 다 코드 이름들, 메서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들은 여기서 지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오버라이드라는 일도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아이콘에. 역시나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은 한 발자각 밖에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와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 수업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자바 동네에서는 derived 형식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베이스 형식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는 게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뭔 개소리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플레이어 있잖아요.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드러블 오브젝트 3D 그래서 obj 한 다음에 자, 드러블 오브젝트 3D 형식은 플레이어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obj는 플레이어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좌항, 우항의 능수식의 좌항, 우항 형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좌항 형식은 이거고 우항 형식은 이거예요.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에다가 담는다와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레퍼런스를 담는 거고 일단 이걸 허용을 합니다. 자바 동네에선 이걸 해줘요. 얘네가 인스턴스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 레퍼런스 형식이니까요. 말 그대로 그 파이썬으로 치면 id 값, C로 치면은 위치 값만 담는 거예요. 포인터 값만 담는 거예요. 걔네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바에서는 4바이트 쓰니까 아무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아무 부담 없이 지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이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자, 일단은 베이스 형식 필드 자리에는 당연히 베이스 형식 값을 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derived 형식 인스턴스에는 반드시 베이스 형식 인스턴스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째로 포함되어 있다고 쳐도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게 하나가 그러니까 베이스 인스턴스 하나를 여전히 특정할 수 있으니까 derived 인스턴스를 베이스 자리에 밀어넣어도 결국은 똑같은 데이터, 베이스 소속, non-static 필드 자리들을 각각 하나씩 우리가 골라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derived 인스턴스에는 반드시 베이스 소속 non-static 필드 자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스럽게도 거기다가 점을 찍고 베이스 소속 non-static 메서드 주식 적어서 그 베이스 소속 메서드 내용 실행하는 거 역시나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자, 클래스는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랑 코드를 우리가 한 세트로 다루기 위한 게 클래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레퍼런스 들고 있는 그 인스턴스에는 베이스 뭔가 하나를 위한 데이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점을 찍고 얼마든지 베이스 갖고 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 실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 모든 데이터가 다 담겨 있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걸 해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obj는 플레이어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obj.draw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draw는 뭐 drawable object 3D 소속 이름을 쓴 셈 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 플레이어 안에도 전부 다
포지션 X라든가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드로우블 오브젝트 소속 수많은 필드 자리,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non-static 메소드 내용물 실행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다만 플레이어 안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두 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스테이트랑 이미지스랑 배열 하나랑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호출식을 적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요 는 수식을 적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 생각한다면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러한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할 때는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얘 보시면 obj.draw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전에 배운 상으로는 이 draw는 obj 형식 소속 draw를 호출하는 게 셈이 돼요. 인수 자리에 G 담고요. 그런 식으로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제로는 점 왼쪽 수식의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로블 오브젝트 3D가 아닌 그 수식 OBJ를 런타임에 계산한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인스턴스 자체의 형식에 입각해서, 따라서 얘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버전 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버전 드로우를 호출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인스턴스 자체의 형식에 기반해서 적절한 버전을 선택해서 호출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오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적혀 있는 거 상으로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버전을 호출해야 돼요. 근데 런타임에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내 코드를 저딴 식으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런타임에는 지금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메모리 방문했을 때 거기에 진짜 담겨 있는 그 친구의 형식이 뭐냐, 걔가 진짜 드로블 오브젝트면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걔가 다른 형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형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일반화하면 어떤 형식의 서브 클래스 형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서브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가 디라이브드 형식 인스턴스가 담겨 있다 하면 디라이브드 버전 드로우를 대신 호출하도록 덮어 써서 얘 이거 디라이브드 버전입니다. 메소드 호출식입니다. 와 같이 덮어 쓰고 그 친구 거를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이 오버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 얘기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non-static 메소드랑 관련해서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사용 방법, 동일한 리턴 형식 이런 식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약간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는 디라이브드 클래스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베이스 소속 non-static 메소드와 동등한 새로운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적어둘 수가 있고, 그렇게 미리 적어뒀다라면 그 오버라이드 해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 방금 전 같은 경우는 obj.draw가 정확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할 때 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그 자체, 인스턴스 자체의 형식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버전, 여러 버전들 중에 지금 당장 런타임 지금 시점에 적절한 하나를 골라서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상속관계가 되게 막 개족보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클립스는, 우리의 이 자바 동네에서는 항상 적절한 딱 하나를 골라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로우에서 호출하는 건 봐봐요. 여기서 실제로 호출하는 건 뷰포트 버전 드로우예요. 얘는 미리 짜뒀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물을 항상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혀있는 내용물을 짜는 동안에는 플레이어 클래스 정의, 클라우드 클래스 정의 등등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찌저찌 막 그 3D 순서에 맞춰 줄 세우고 한 다음에 걔네들 각각에 대해 점 찍고 드로우로 호출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쟤네가 플레이어냐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코드는 10년 전에 적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 클래스 정의는 오늘 지금 새로 적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실제로는 이게 호출됐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검증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굳이 검증한다면 시스아웃을 해보면 되겠죠. 나
호출당함. 느낌표. 그러면 실제로 요 중괄호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1초에 60번이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미안해요. 지금 예시 코드가 얘네가 당연히 유효하지 않은 코드입니다. 여긴 지금 아직 뉴 플레이어 안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 호출당했다고 호출당했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viewport.java에 적어둔 그 내용물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1초에 60번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런타임에는 우리가 add 해둔 바로 그 인스턴스, 그 플레이어 인스턴스 그 형식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해둔 요 버전이 지금 대신 호출되고 있다. 이 내용물이 대신 실행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런타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저 플레이어를 add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가 비주얼 오브젝트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형식 인수 자리에 플레이어 형식 레퍼런스를 담는 것, 는을 하는 건 허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오브젝트 소속 드로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non static 메소드 출식을 적는 것도 역시나 허용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오버라이드인가 뭔가 신비한 일이 발생을 해서 플레이어 버전이 호출될 때도 있고 구름 버전이 호출될 때가 있고 그때그때 적절한 걸 골라가면서 viewport.draw가 내용물이 실행되고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궁금증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짠 코드를 내용물을 실행하는데 지금 내가 새로 정한 거를 호출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확실해요. 우리는 viewport.java에다가 이름,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미리 적어두는 건 불가능했어요. 10년 전에 오늘 수업 시간에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쓸 거다, 클래스 정의 적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식의 형식을 미리 대비해 놓는다와 같은 if은 미리 잘 적어둔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코드 적는 시점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데이터 그래요. 코드 영역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면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거 작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거의 원인을 데이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 영역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파이썬에서처럼 자바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스턴스에는 본인이 지금 정확히 무슨 형식이냐, 내가 new 플레이어 해가지고 뚝딱 만든 오브젝트라면, 인스턴스라면 나는 플레이어 형식입니다 라는 그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new 클라우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면 나는 구름이에요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인스턴스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형식인지를 특정 가능한 값이 몰래 담겨 있는 겁니다.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non-static 메소드 출식에 대한 계산을 시작할 때 일단 이 인스턴스가 진짜 형식은 뭐냐를 먼저 까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적절한 코드를 이번엔 플레이어 버전 드로우 내용을 실행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노말한 그냥 드로우 오브젝트 3D 버전 내용물을 실행하면 되겠네요. 같이 그렇게 그때 골라가면서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작성돼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키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미리 담아둠으로써 데이터 관점에서 해결하게 될 문제고 그렇게 지금 실제로 해결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그 메모리 실제로 까본 거 있잖아요. 5주차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습을 할 때 그때 확대해 봤을 때 int 값 3, id 3 하면 나오는 그 숫자 가지고 직접 방문해 봤더니 여기엔 지금 int 형식 3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int 값 3뿐만 아니라 id int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값이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a 더하기 b 덧셈식을 계산할 때 어쩔 때는 int 덧셈을 하고 어쩔 때는 str 붙이기를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일단은 모든 인스턴스에는 얘가 정확히 어떤 형식이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값을 담기 위한 별도의 자리 하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스턴스가 우리가 int 예를 들면 필드 선언 2개 적어놨다. int 형식 필드 non-static 필드 선언 2개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클래스 자체의 사이즈가 인스턴스 하나의 사이즈가 8바이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바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마치 파이썬처럼.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는 얘가 지금 정확히 무슨 형식입니다라는 그 값을 담을 만한 자리가 모든 인스턴스에 각각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그 자리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역시나 new 수식 계산하는 동안, 달리 말하면 생성자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걔도 데이터고 오브젝트의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실제로 그 자리, 얘 플레이어예요. 얘 드로우블 오브젝트예요. 얘 비주얼 오브젝트예요. 와 같이 실제로 그 자리에 적절한 값을 어떻게 담냐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new derived 괄호를 닫고 했다라면 분명히 베이스 생성자도 호출할 거고 derived 생성자도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 이게 무슨 형식이냐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담기는 값은 가장 내가 실제로 new 수식을 적은, new 수식의 new 바로 뒤에 적은 그 derived 형식 값이 담기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슈퍼 괄호 닫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속관계로 엮여 있을 때. 그러면 슈퍼 생성자, 달리 말하면 베이스 생성자 안에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얘 베이스 형식 인스턴스입니다와 같이 데이터를 담는 는 수식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봐봐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베이스 형식 인스턴스가 이만큼 있고 디라이브드 형식 인스턴스가 이 정도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애들은 한 이 정도 위치에 나는 지금 무슨 형식입니다가 담겨 있다 라고 일단 상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베이스 생성자 내용물 실행할 때는 여기다가 얘 베이스예요 라고 적도록 마련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슈퍼 호출식이 무조건 먼저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한 다음에 전체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derived 생성자 안에서 여긴 d예요와 같이 덮어쓰기를 하는 느낌으로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new 수식 호출할 때 가장 먼저 호출된 바로 그 생성자 정의 안에서 지정한 가장 마지막에 이 자리에 담은 그 값만 살아남게 될 거다라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담은 게 결국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형식입니다를 가장 마지막에 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얘의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 내용을 실행하고 그거에 또 베이스 클래스 등등하고를 몇 번 하시든 아무런 전혀 상관없이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 동네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런 값을 써서 그 오버라이드 돼 있는 여러 버전들 중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거를 고르는 방법. 이번에는 얘는 진짜로는 플레이어 형식이니까 플레이어 점 드로우 내용을 실행하면 되겠네요와 같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 역시나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서 핵심은 답은 데이터 영역에 있다라는 걸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인스턴스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플레이어입니다 적혀 있으면 얘는 플레이어 형식 인스턴스인 겁니다. 나는 그것만 믿고 그러면 당신의 드로우는 플레이어 거 드로우 하면 되겠군요와 같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방금 전 스케치 정도만 일단 가져가시면 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니까 생성자 내용을 실행할 때 덮어쓰기 해가면서 담도록 돼 있고,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왜 굳이 슈퍼 괄호 닫고를 맨 위에 적도록 막아놨냐, 또 방금 전 거기서 여러분이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 괄호 닫고를 먼저 해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 그림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형식이냐예요. 그래서 슈퍼 괄호 닫고 하면 이만큼을 지금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리에 나는 베이스 형식입니다라고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슈퍼 괄호 닫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전체 디라이브드에 대한 생성자 내용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추가로 선언으로 도입해 놓은 걔네들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저는 디라이브드입니다라고 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나면 new 수식 계산이 끝납니다.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D를 담은 다음에 D를 담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D 형식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이 전체 내용을 이니셜라이즈 하기 전에 이 부분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오브젝트 형식이라고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java.lang.object라는 친구. 우리가 extens를 굳이 적지 않으면 걔의 슈퍼클래스는 java.lang.object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타고 올라가면 정확히 이런 내용만 들어있는 object라는 형식이 가장 안쪽에 인스턴스가 하나 들어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전 걸 놓고 본다면 우리는 플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롭을 오브젝트 3D가 있는 거고, 이 친구 안에는 지금 비주얼 오브젝트 3D가 있는 거고, 이 친구 안에는 비주얼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 겁니다. java.lang.object.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실제로 그 무슨 형식입니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돼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슈퍼 할 때마다 여기는 오브젝트입니다. 저는 비주얼 오브젝트입니다. 비주얼 오브젝트 3D입니다. 드로블 오브젝트 3D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레이어입니다와 같이 퍼포스기 열심히 갈아 뭉개 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담은 게 살아남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런 편의상의 문제를 위해, 구성상의 문제를 위해 슈퍼 괄호역을 닫고는 무조건 먼저 하도록 돼 있다. 딴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 있지만 정도로만 상상해보고 넘어가시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작년 거 파이썬의 타입 형식이랑 비교하면 자 a 더하기 b, 수식 a 더하기 b가 어쩔 때는 int 덧셈이고 어쩔 때는 str 붙이기인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복습으로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런타임에 매번 그 덧셈식을 계산할 때마다 그 각각의 계산 결과값, 그 object라 말할 수 있겠죠. 걔에 대한 형식값, 실제로 그 메모리 위에 int 한 칸, str 한 칸에는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offset상으로 플러스 4, 플러스 8 위치에 얘가 무슨 형식이냐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그게 int 형식 한 칸이다. id 괄호 열고 int에 해당하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값을 가지고 좌항은 int라고 우항은 str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타입 에러를 뱉고 꺼지라고 하면 되겠구나 등등 어떤 덧셈을 할지를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도 상속 개념은 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도 마치 java.lang.object처럼 파이썬 동네에도 빌트인 모듈, 보라색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브젝트 형식 또한 미리 마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는 자바의 프리미티브 형식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도 str도 전부 다 레퍼런스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int 형식은 오브젝트 형식의 일종이다. 자신의 슈퍼 클래스 내지는 베이스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가져가는 친구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하나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걷다가 int를 담고 작업을 수행한다든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파이썬 동네에선 id 값을 다루니까 실제로는 그런 상속 관계로 인한 사이즈라든가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편하게 할당문 실행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느린 거죠. 더하기 한 번 하는데도 id 값을 2개를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과 같은 수준의 자유도를 제공하진 않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마치 C처럼 여전히 수식의 형식을 컴파일 타임에 따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신에 뭐가 뭐의 일종이다. 비주얼 오브젝트의 내지는 그거의 일종인 한 통속인, 달리 말하면 비주얼 오브젝트를 슈퍼 클래스로 삼는 애들은 전부 다 뷰포트에 다 때려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느낌. 제한된 자유도를 요 상속관계 내지는 오버라이드 어쩌고를 써서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파이썬에 비하면 적당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미리 오버라이드 해둔 여러 버전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실제로 런타임에 메소드 줄식을 계산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바 코드 짜면 막 화가 날 겁니다. 이걸 짜야지 빨간 줄이 사라진다고? 왜 굳이? 와 같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런 거 넣으면 넣을수록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일단 사실이긴 하지만 크게 고민하지 말고, 파이썬 시절에는 많이 느려지겠지만 자바 동네에서는 그런 거 좀 적는다고 엄청 심각하게 느려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요 상속 개념이라든가 오버라이드라든가를 사용해 가면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드디어 이번 학기에 다룰 만한 가장 어려운 내용을 일단은 주파를 하고 유튜브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공부하시고 우리 거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마치 대단원을, 그러니까 마지막 복습을 하는 타이밍이라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궁금한 점 생기면 나 이거 저번에 배운 거 쓰면은 파이썬 수업 때 배운 기술 쓰면 요거 게임 이 부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바 코드로 어떻게 짤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이번 남은 6월 한 달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2시간을 주파한 거잖아요.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이제 35분이니까 약 40분 정도가 남은 거죠. 오늘 수업 시간이. 그리고 그거 이후에도 조금 더 오랫동안 여러 번 봐드릴 수 있으니까 초기 버전을 오늘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촬영을 해두고